우선은 이 판단 기준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구분, n치, 일축 압축 강도, 일축 압축 강도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느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교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교재인데?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통인데, 대한민국 교재에 이게 공통인데 왜 이상한 거 가지고 공부를 했지? 그래서 얘가 이제 구분이 될 거고, 얘가 이제 그 뭐 두께가 되겠지. 연약층에 대한 두께. 그리고 얘는 n치가 될 거고, 얘는 일축 압축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점성토와 유기질토, 유기질토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m 이하 구간이냐, 10m 이상 구간이냐, 사질토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구분이 한 번만 나와야지. 여기는 위에도 구분, 밑에도 구분.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이 표 있어요. 요 표, 이걸로 해야 돼. 자, 근데 이 답안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공부도 안 된 게 딱 보이죠? 저 판단 기준을 딱 봤을 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어본 게 연약 집안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썼네 그래도. 근데 3번이랑 4번을 봐봐. 답안지 어디에 판단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을 활용한 어떠한 이걸 이용한 어떤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냥 답안지가 이상한 것만 쓰고 있는 거죠. 대제목 공부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제목 어떻게 돼? 1번 개요, 2번 연약 집안 판단 기준의 필요성, 3번 연약 집안 판단 기준, 절대적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NH가 4인데 하나는 초가집을 질 거고 하나는 63빌딩을 질 거야. 그럼 초가집을 짓는 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연약 집안이 아닌 거죠. 그렇죠? 63빌딩에 비해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은 사육신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4번은 연약 집안 판단 기준에 따른 대책 선정 방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이 문제는 물어본 게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답안지를 어떻게 썼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그래서 물어본 단어가 대제목에 쏙쏙쏙 들어갔네. 그럼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얘는? 뭐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야? 네가 물어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쓴 걸 봐봐요. 어디 판단 기준이 있냐고, 판단 기준이. 자꾸 이상한 거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남대문이라고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남대문을 써야죠. 그러면은. 근데 본인은 자꾸 뭘 쓰고 있어?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쵸? 연약 집안의 꾸며주는 말을 쓰고 있잖아. 연약 집안의 꾸며주는 말을 쓰고 있잖아. 완전히 헛거를 쓰고 있는 거죠. 헛거를. 헛다리 짚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뭐 판단 기준도 제대로 안 해왔고 이상한 거 쓰고 있으니 점수는 안 나오겠죠. 자, 측방 유동 도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작을 때가 이제 측방 유동이 발생되겠죠. 작을 때가. 근데
이 측방 유동 지수를 왜 먼저 써줬지? 써준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봐봐요. 측방 유동 도에 썼죠. 예, 특징 썼죠. 방지 대책을 썼어요. 우리가 답안을 접근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저희 정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만을 위해서 따로 그 정규 강의 때 했던 거를 본인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줘요. 왜냐 그러면 이 모의고사 이거 그러니까 정규 강의처럼 한 사람만을 위한 강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시간도 그렇고. 측방 유동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얘는 문제점 유형이야. 그래서 기본 대제목은 2번 문제점 및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파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 했더니 왜 발생하느냐, 원인이 되겠죠. 측방 유동 발생 원인이 되겠지. 왜 그래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한 나는 대책을 설명할 줄 알면 되겠죠. 간단하네. 그럼 문제를 접했을 때 뭐만 먼저 보면 돼? 이게 사람이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사람이 죽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점 유형이야. 문제점 유형은 문제점 원인 대책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볼까요? 측방 유동의 문제점 아니면 측방 유동의 파괴 형태, 측방 유동의 원인, 측방 유동의 대책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구조물 강성에 따라서 변이량이 크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글로 하세요. 매너가 없어 보여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말을. 뒷체험 재료 다짐 미흡 시 측방 유동이 큼? 다짐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가? 여기가 무거우니까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빈 공간이니까 빈 공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측방 유동이야. 다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뒷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 뒷판이 어디 있지? 교대도 뒷판이 있나? 지하수 용출 시 측방 유동 위험. 1부는 맞고 1부는 틀린데 측방 유동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체가 있고 앞쪽은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고 오른쪽은 대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겁잖아. 내려앉죠? 이동하지. 그럼 측방 유동이 이 현상이 발생되려면 어떤 집안에서? 점성토 집안에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공부 자체가 안 됐는데요. 그 본인은 모의고사 문제를 받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교재를 찾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방지 대책도 틀렸죠. 공부 자체가 조금 안 됐는데 측방 유동을 이렇게 답안지를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구나.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하고 싶으시면, 근데 지금 쓰는 량으로 봐서는 본인이 모의고사를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내용이 전혀 아니야. 내용이 전혀 아니야. 내용이. 왜 그러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토요일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별도로 공부를 해. 별도로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한 다음에
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모의고사를 풀어. 그래서 제출을 해요. 금요일날 제출하지 마시고 목요일 정도는 제출하셔야지. 그죠? 측방 유동에 대해서 뭐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식도 뭐 좀 이상해.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모아의 원을 가지고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줘. 이 이론이 있는데 이건 따로 설명 안 해요. 정규 강의 시간에 따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면 또 별도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이 Q는 뭐고 이 Q는 뭐야? 약자로 쓰면은 알고 있다라고 지금 할 건가요? 그리고 L은 자연이고 C는 다짐? 이게 무슨 말이지? L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에요. 이 1은 뭐야? 자흐다.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흐다. 1이 어디 있어? 어디 들어가 1이? 이상하다. 이 Q가 뭐지? 기준이 되는 Q. 이 Q가 구하고자 하는 Q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1LC예요. 다시 공부해. 다시 공부해. 이게 왜 자연 상태야? 흐트러진 상태에 토량 변화율이 L 값인데 뭐 이상한데. 자, 이 구할 때 이런 말 안 써요. 산정시, 아니면 적용시. 그 구어체가 있고요.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 보는 거잖아요. 필기 시험. 문어체로 쓰세요. 구할 때는 구어체야. 평상시에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고, 문어체는 선정시, 적용시, 문서에 쓸 수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딱 봐도 채점이면은 야, 너 대리지. 너 씨 이제 딱 4년밖에 안 된 사람이지. 네가 무슨 현장 소장이야. 이렇게 의심한다고요. 이거 대제목 공부 안 해요? 인천 기술사 학원 수강 그 정규 강의 수강생은 아니더라도 대제목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저 인천 기술사 학원 카페 들어오면은 여기 대제목 풀기 방이 있어요. 이것 좀 해봐요. 남들은 어떻게 써나 도대체? 응? 남들은 이걸 답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고 연구를 좀 하세요. 되게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저한테 정규 강의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대제목 자체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지. 응? 나 큰일 났네. 나 이거 정규 강의 수업을 하게 됐는데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농담이긴 한데 심각하잖아요. 저 지금 모의고사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꽤 돼요. 근데 본인한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다른 사람들은 10분밖에 안 해주거든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응?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토량 환산 계수는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럼 왜 구해? 왜 구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걸 안다는 거 얘기해야지. 토량 환산 계수 산정 목적이 들어가야 되겠지. 도대체 너 이거 왜 구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본은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채점위원이 봤을 때. 그 다음에 물어본 거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환산 계수. 그 다음에는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할 때나 적용할 때나 주의사항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본인이 쓴 것처럼 구할 때 유의사항이 아니라 토량 환산 계수 적용 및
활용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문어체로 쓰시라는 거지. 공부 좀 하세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 이 정도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인천 기술사 학원에서 3개월 공부하신 분들한테 10년 지나도 못 이겨요. 저는 정말 이 막말이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번에 저희 학원 그 면접 100% 합격했잖아요. 면접 100% 합격하는 학원은 없어요. 저는 면접반에서 정말 더 심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해. 그 말을 듣고 고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면접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되게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양반으로 제가 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유토곡선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금 여기 다니시는데 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예. 큰일 났네. 유토곡선은 성질 자체가 키워드예요. 예. 그래서 성질이 키워드라서 이 유토곡선을 그리고 성질을 설명하셔야 돼. 이 자체가 없죠. 게다가 이 위에서는 어떤 거고 이 밑에서는 어떤 건지 설명 자체가 없잖아. 그리고 이쪽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자체가 없잖아. 그죠? 여기서 A 프라임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 지금. 큰일 났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맞는 말도 있네. 그래서 공부하세요. 이거 딱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성질 써야 돼요. 정확하게. 모든 교재에는 이 유토곡선에 대한 성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키워드입니다. 어려운데 공부를 안 하시는 거 안 하고 지금 그냥 푸시는 것 같아. 자, 동치환인데요. 동치환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형은 그래도 알고 가야 되니까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물어본 게 공법 유형이에요. 공법. 공법 유형은 기본적인 게 무엇을 써야 되냐? 그랬더니 순서, 특징, 유의, 사항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제 시공도해를 한 건데 시공도해로 순서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 이 그림을 그렸으면 순서도 같이 표기를 해야 돼. 그래서 순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시든 아니면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 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 키워드가 빠졌어요. 키워드. 그래서 동치환은 치환하는 깊이가 정해져 있어. 이게 4.5m예요. 그래서 이 4.5m가 키워드야. 키워드를 안 쓰면 점수가 확 깎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타워 크레인처럼 돼 있잖아.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안 써요. 굴러는 가야 되잖아. 그래서 게다 크레인을 씁니다. 게다 크레인. 그리고 그림은 세 줄로 하지 않고요. 네 줄로 해요. 세 줄로 하면은 조잡스럽습니다. 특징 한 줄 빼고요. 그림을 한 줄 늘립니다. 자, 그리고 얘는 결국 민원이네요. 그죠? 민원. 얘는 결국 또 민원이네. 시공시 유의사항이 민원밖에 없어요. 장비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안이 안 좋아. 그럼 장비의 트래픽 어빌리티는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장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 시공시에 민원만 신경 쓰실 거예요? 장비는 신경 안 써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말도 안 되지, 그죠? 큰일 나요. 어떻게 할 거야? 장비가 전도가 되거나 장비가 연약 집안에 들어가서 동치환 공법은 연약 집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트래픽 어빌리티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진짜 장비에 대한 시공시 유의사항 중에 하나 아닌가요?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 민원만 신경 쓰다 끝나나? 그리고 동치환 시공을 했어.
하고 나서 품질 확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품질 확인. 우리 현장에서 시공하면은 무엇을 해요? 검측이라는 거 하잖아. 검측. 응? 근데 이 검측 안 하실 거예요, 제대로? 검측이 뭐예요? 품질을 확인하는 거야. 이 유의사항이 없나? 그림 엉망이죠. 순서도 없죠. 키워드 없죠. 민원만 썼죠. 점수 절대 안 나와요.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은. 저기요.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저 인천 기술사학원 인천 기술사학원 네이버 네이버래 유튜브 너튜브죠. 유튜브 보면은 이 동영상이 지금 몇 개냐 그러면은 719개가 있어요. 719개. 엄청 많죠. 719개가 있는데 이 719개라는 게 도대체 뭐드냐? 이 동영상 눌러서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답안 검토하고 뭐 대제목들은 어떻게 쓰고 서술형 첫 장은 어떻게 쓰고 뭐 그리고 뭐 문제풀이 4교시 3번 문제풀이는 문제 답은 어떻게 되는지 4교시면 서술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합격생들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답안지를 썼는지 첨삭을 누가 받은 게 있는데 첨삭 받은 거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개 있다고요? 700개가 있어요. 700개. 게다가 요거 썸네일에 요 별표 있거든요. 별표 쳐져 있는 거. 요거는 꼭 보라고 제가 별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거 보면은 답안지가 개요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하면은 제가 강의가 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와는 다른 학원은 막 60만 원, 80만 원 해요. 근데 저희 학원은 2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기본은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을 가지시려 그러면은 인천 기술사 학원 요거 꼭 몇 가지는 보십시오. 개요는요 총 6줄이에요. 6줄로 써야 돼. 6줄로 안 쓰면은 이 밑에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6줄로 쓰시고요. 다짐도 판정 방법이죠. 결국은 다짐도는 값마디와 함수비와의 관계에서 OMC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측면, 메커니즘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원리나 메커니즘은 2번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간극비를 이용해서 판정 안 합니다. 이거는 상대 밀도죠. 전혀 모르네. 건조 단위 중량을 이용하는 거 이거 합해서 그냥 건조 밀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뭐지?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는 이 맥스 빼기 이 미니멈분의 2 빼기 이거라고? 봐봐요. 이가 2는 3이라 그럴게요. 이 맥스는 6이라 그럴게요. 이 미니멈은 1이라 그럴게요. 그렇죠? 그러면 3은 6 빼기 1분의 3 빼기 1이네. 곱하기 100. 오른쪽 게 3이 나와? 안 나오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디서 이상한 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상대밀도잖아요. 상대밀도. 나 큰일 났네. 공부량도 되게 적고 맨날 장판지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장판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나 봐. 안에 내용 공부를 안 하시고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 그리고 상대 밀도를 이용해서 다진도 판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냐, 기준. 예. 이 기준 써야 돼요. 물어본 거기 때문에. 0, 15, 35, 65, 85, 100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써줘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조밀 늦은, 매우 조밀, 매우 늦은, 보통. 그러면 이거는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설명하든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프로프롤링 벤켈만 빔 시험도 그림이라든지 어떤 도해가 있다면 도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죠. 왜? 물어본 거니까. 물어본 거 본론이니까. 맨날 장판지만 공부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물어본 거 정확하게 써줘야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쓰셨고, 유의사항. 성토 치마량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치마량 유의? 왜 이게, 성토공사 다짐시가 연약 집안인가요? 무조건? 무조건. 이거 연약 집안이잖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책 안 봐요? 적정 다짐공법 선정? 약액주입은 왜 다짐공법이야?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다짐이지? 이거 뭐야? 이거 전기 충격?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점성토? 고결, 배수공법 이게 왜 다짐공법, 탈수공법이 왜 다짐공법? 지금 다짐공법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분류도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야.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막 쓰는 것만 어디서 배워오시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싹 다 다시 공부하세요. 책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보세요. 모의고사가 출제된 것을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세요. 지금 뭐 채점할 거리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힘들기만 하고 서로 힘들어지기만 해요. 원리적인 메커니즘인 것은 위로 가는 거고, 이건 프리로딩이 왜 나오지? 이 문제가 뭐였어요? 성토 공사 시 다짐도 판정 방법이야. 다짐도 판정 방법이라는 것은 다짐을 했다는 거지. 프리로딩은 왜 다짐을 하냐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40점도 아까워. 다시 줘야 되겠어. 점수가 40점도 아깝다 이거는. 동다짐 공법 개요 6줄. 개요 쓰는 방법 모르면은 인천 기술사 학원 그 유튜브 보세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기술사 학원도 동영상 700개 이상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동영상 강의가 없어요. 없어. 첨사 그냥 뭐 조금 해주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것 봐. 2시간 37분짜리야. 이런 식으로 뭐 맨날 올리는 건 아니지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다진 공법 원리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다진 공법은 사질토랑 점성토에서 원리가 다릅니다. 찍찍 이런 식으로 순서 안 씁니다. 되게 성의 없어 보이죠. 목적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원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쓸 거냐 그랬더니 동다진 공법과 동치환 공법 비교, 특징 비교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되게 좋겠죠. 뭐. 자,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쓰라 그랬는데 특징 안 썼네. 물어본 거 왜 안 쓰지? 물어본 게 지금 특징하고 유의사항이죠, 그죠? 특징과 유의사항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는데 특징은 없고 그냥 유의사항 나왔네. 그리고 요거 하지 마, 요거. 이 몇 년 전에 걸렸다니까 여기서. 건설안전 기술사 그 채점하는 사람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박스 친 답안지
뽑아주라고 뭐 이렇게 써놨던 게 걸렸어요 한번. 하지 마요. 큰일 나. 이렇게 됩니다. 박스하지 마시고 태태중마사 이건 또 어디서 봤지? 이거는 토목시공 기술사 책에는 제 책밖에 없을 건데 어디서 봤지? 뭐 어쨌든 근데 그 동다진 공법은 이제 두께가 되게 중요하죠. 요 두께 어디까지가 개량이 될 거냐 그 이야기인데 그 두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격 내려칠 때 추랑 추 요 간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는 여기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지 구하는 거 그게 없네요 그죠 태태중마서는 제 책인데 제 책이 그게 있는데 왜 없지 그리고 제 책에 원리가 있는데 왜 원리를 안 썼지 그래서 또 시공관리를 볼까요 민원이네요 그렇죠 민원이네 민원이네 세 개 다 민원이네 왜 아, 민원밖에 시군관리가 없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다진 공법을 했으면은 여기에 따른 품질 관리, 품질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죠. 그냥 결론으로 끝났지.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D는 C 알파 루트 WH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것 좀 외워주고 공식을 좀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뭐 우선은 뭐 29. 이 답안지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공식 없죠. 동다짐에 공식 들어가면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공식을 썼는데 해당하지 않는 공식 막 썼어. 다짐에다가. 공식 이거 하나 들어갔네. 하나 들어갔고 얘는 이것 때문에 망했지. 이게 맞지 않는 이 무슨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지. 동치화는 공식 없고 유토곡선은 성질 안 썼고 토량원산 개수도 Q가 뭔지 뭐 큰 Q 작은 Q 뭐 안 썼죠 뭐 중요한 거는 써야 돼요 동다짐에서는 그 공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서 네 번은 우선 또 보세요 그리고 본인 모의고사 한 거에다가 똑같이 옮겨 적어 가지고 빨간 펜안 가서 계속 보고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보고 모의고사를 하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 인천 기술사하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 뭐 인천 기술학원 그 본강의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제가 잔소리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인천 기술학원 강의 안 들으실 거면은 이거 유튜브라도 좀 보시고 보세요 좀 그죠? 요 박스를 쳤죠? 박스를 친 거 안에 동글뱅이 다 빼세요. 지저분해 보여. 빼세요. 쓸모 없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죠? CFRD 고려상 특징 비교. 그리고 근데 이게 상류측 자갈은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RFD는 자갈이 안 들어가는데 코아가 들어가잖아요. 클레이. 그리고 얘는 모래질. 얘는 안반, 돌, 잡석보다 훨씬 큰 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자갈이 안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괜찮고요. 이게 이제 이 커튼 그라우팅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커튼 그라우팅은 프린스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차수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튼 그라우팅은 여기 프린스만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뭐 커튼은 안 합니다. CFRD에서.
그리고 이게 그라우팅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라우팅 문제인데 이음부 누수 여부만 썼어. 토슬라브랑 콘크리트 이거를 왜 쓰지? 그죠? 품질 그라우팅을 했어. 그라우팅 한 후에 품질 확인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루젠 테스트를 하잖아요. 루젠 테스트. 루젠 테스트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흑막이 문제가 나왔는데 흑막이 계측을 안 쓴 거지. 나툼 터널이 나왔는데 A 계측과 B 계측을 안 쓴 거지. 그라우팅 때문에 그라우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루젠 테스트를 안 쓴 거예요. 점수는 확 떨어집니다. 28분씩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컨솔리데이션 이것만 쓸 게 아니라 1단식 스테이지 패커시 주입 방법에 대한 그라우팅 방법이죠. 이게 지금 쓴 것은 그라우팅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종류랑 방법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는데 안 지켰죠. 뭐 되게 중요한 거 안 썼는데 뭐 28분을 쓰면 뭐해? 중요한 거 안 썼는데 그죠? 그럼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합격을 못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마지막에 뭘 꼭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써야 되겠지. 수중불 분리성하고 고유동이랑 하지 마시고요. 수밀이랑 하십시오. 수밀. 왜냐 그러면은 수중불 분리성이나 고유동은 비슷해. 이 경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단 말이야. 너무 비슷한 거 가지고 설명한 거지. 어떠한 설명을 할 때는 대비가 되는 거. 목적이 완전히 반하는 거. 고유동은 수중 타설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데 왜 고층 건물 왜 이렇게만 썼어? 안 되고 그리고 중용률 포털렌트 시멘트를 그냥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특징인데 비비기에서 가경식과 강제식의 특징이다. 특징인데 운반 시간이 특징이고 특징인데 펌프 성능이 특징이야? 특징을 적으라며. 지금 이상한 거 적고 있어. 지금 뭐 회사 생활 하시는 건 회사 생활 하시는 건데 특징을 적으라 그랬는데 이게 A 감수제가 특징이에요? 계량 오차가 특징이야? 고성능 믹서가 특징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특징을 적으라 했으니까 여기 특징을 11줄 적어야죠. 뭐 이상하게 접근하시는데 그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자꾸 답안지가 주의사항 수중이니까 물을 그리세요. 물을 항상 수중이니까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위에랑 여기 밑에랑 같이 같은 형태잖아. 그럼 밑에는 그냥 교재에 있는 물 속에다 처박아 두는 거. 이 그림 그려도 되지 않아요? 주의사하고 품질 확인 어떻게 할 거예요? 품질 확인. 품질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싫은 것 같은데 지금 요것만 썼잖아. 압축 강도 안 써요? 기본적인 품질 확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 수학 공부 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없어. 품질 확인을 안 한데 그리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너무 비슷한 것끼리 설명하고 곤란해요. 이러면은 공부를 길게 한 게 의미가 없어.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막장에서 지하수 유출 및 파세대 출현해서 뭐 괜찮고요. 첫 장은 괜찮아요. 처리 방안. 터널 외부 내부에서 어떻게 한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대처 방안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차세대가 있을 때 대처 방안이죠. 예, 대처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써야 되는 건 무엇을 써야 될까요? 공법을 써야 되겠지. 근데 지금 뭐만 썼어요? 거의 조사만 썼어. 거의. 공법을 쓰긴 썼는데 뭐 얼마큼 썼어? 쇼크리트는 락볼트.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안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다 조사만 쓴 거야 그러면. 왜 자꾸 동문서답하지? 답안지가? 누가 대처 방안을 쓰라 그랬지 조사만 쓰라 그랬냐고. 예, 그렇죠? 대처 방안을 쓰라 그랬잖아. 예, 조사만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실시 후에 그 관리 방안인데 대책 공포 실시 뭐 이건까지 뭐 괜찮습니다. 예,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보조공법을 제대로 써야 돼. 얘는 보조공법. 예, 그리고 보강공법. 예, 여기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관, 다단, 그리고 포폴링. 예,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공법으로 안 들어가면은 답안지는 소용이 없다. 이 마지막 거는 의미가 없죠. 앞에서 이미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도 23분이나 뭐 22분 정도밖에 할애를 못할 거예요. 앞에서 쓴 거. 그래서 다 못 쓸 거야 아마. 조금 쓰다 말 거지. 그래서 얘는 따로 점수는 무조건 60점이 될 수 없는 점수고요. 그냥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은 괜찮고요. 이 선들은 뭔지 모르겠네. 무슨 선을 한 거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검토사항 플로우, 지하수 뭐 괜찮고요. 종류별 특징, 배수공법.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계측은 실시해야 되는데 계측이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차라리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점 간단하게 적고 본론을 위로 좀 당겨서 얘가 왜 5줄로 썼는지 난 모르겠네.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개요는 총 6줄만 쓰라 그랬는데 7줄을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자꾸 뭔가가 추가가 되니까 앞에서 추가되니까 뒤에서 무엇을 쓸 위치가 없어져요. 계측에 대한 이야기 쓰는 게 없어져. 여기도 이만큼 남겼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한 4줄 땡긴다 그러면은 매진말이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매진말 하면서 같이 계측에 대한 이야기. 글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그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약간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본인 그걸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요거를 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꼭 안 써도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굳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리고 대체 뭐 치안한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PI가 18이면은 조금 사실 10 예를 들어 뭐 16자리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조금 비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8보다는 10. 그래서 우리가 노상 제로를 10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상도 과다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합니다. 하고 유토곡선 특징 뭐 좋아요. 잘 썼고
토량 과잉 뭐 썼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잘못됐잖아. 그렇죠? 예, 여기가 500m고 여기가 1km라고 할게요. 1km. 예, 1km. 그럼 덤프 트럭의 비용이 500m 갔을 때가 더 비싸고 1km까지 갔을 때는 더 싸네. 무슨 이론이지? 그러면은 덤프 트럭을 50kg를 흙을 가져가면은 더 싸겠네. 예, 왜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0kg라고 그럴게요. 20km 정도 운반을 하면은 덤프 트럭에 의한 비용이 빵원 되겠네. 이 무슨 이야기지 이게? 그래프를 잘못 그렸잖아요. 그죠? 예. 살짝 올라가야지. 예.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급한 기울기가 점점점 기울기가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게 왜 밑으로 꺼져가지고 빵원이 되냐고. 예. 잘못된 그래프는 점수를 한 방에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그냥 요거를 붙이세요. 여기다가. 예. 뭐하러 그려? 시간 아깝게. 그죠?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예. 뭐하러 그리세요? 예. 그냥 요거를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 선 하나 안 그리잖아. 예. 암성토 시공해서 이렇게 하고 방법 유의사항. 이 시공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했죠. 유의사항이 세 줄 했어요. 예. 두 배도 넘게 차이 나네. 이게 뭐지? 예, 유의사항 되게 중요해요. 예, 중요해. 그래서 순서는 용어 문제에서 순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하면 돼? 세 칸으로 하세요. 세 칸으로 하고 이거 밑으로 이렇게 조금 넓혀. 그래서 이렇게 뭐하러 이거를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채점위원한테 보래. 채점위원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보고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채점위원이 저는 복잡하게 썼으니까 이렇게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암을 갖다 쓸 건데요. 암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죠. 그죠? 예. 암을 갖다가 쓸 거니까 암은 어떠한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재료에 대한 어떠한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될 건데 요구 조건 이야기가 지금 없네요. 예. 비중 얼마짜리 할 거예요? 예. 강도는 얼마짜리를 갖다가 할 거죠? 예. 뭐 어떠한 기준이 되는 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예. 교재는 있을 건데 찾아보세요. 이게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안 보여. 뭐라고 쓴 거지? 확대를 했는데도 이거 뭐라고 썼는지 안 보이거든요. 예. 이럴 거면 쓰지 마세요. 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채점위원한테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건데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제대로 하세요. 요거 선 하지 마시고 그냥 찍. 그 얘는 가운데다 해야지. 그죠? 예. 그리고 랜드 슬라이드, 랜드 크리프 발생 메커니즘. 그래서 똑같네? 왜 똑같아? 문제가 뭔가가 다르니까 다르게 냈겠죠.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봤겠지. 뭔가가 다르니까. 근데 메커니즘이 똑같아? 이건 무슨 이야기야? 게다가 이거는 지금 무한사면을 그랬잖아요. 무한사면은 랜드 크리프죠. 근데 이게 어떻게 랜드 슬라이드랑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냐고. 이런 답안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슬라이드 뭐 크리프 요게 어디서 발생되는 거예요?
면에서 발생되는 거죠. 물론 사면이 이거일 수는 있어. 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산지에서는 산에 있는 흙이 SM, SC 계열은 거의 없죠. 그죠? 산에 올라가 보세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올라가 봐봐. 한라산 올라가면은 클레이나 실트질이 포함이 되어 있던가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산, 북한산, 관악산, 계양산 어디로 올라가도 실트질이나 클레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쓰십시오. 억지 말뚝 이 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점선 암인가요? 암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암을 한다 그래도 이게 암선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꾸불꾸불하게 하세요. 그리고 유의사항 수직도 수평 이거는 캡 콘크리트가 들어가거든요. 캡 빔 콘크리트가 들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캡빔 콘크리트가 억지 말뚝에서는 꼭 들어가요. 근데 캡빔 그라우 캡빔 콘크리트가 그냥 캡 연결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디 하나 설명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뭐 여기다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유의사항에서 따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없죠. 그리고 요 선이 마음에 안 들어. 요 선, 요런 선. 그죠? 글을 살짝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선이 여기 바로 위에 선에다 그으면 되죠. 선이 두 줄로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공 계획 및 작업 효율 증대 방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여기서 왜 이거를 바깥에 넘어가지? 하지 마세요. 조사사항 고려사항 조사사항 시공계 구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뭐야 이게 이 잘못됐잖아 완전히. 이 그래프 완벽하게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증대 방안 나머지는 되게 괜찮습니다. 괜찮지가 않네.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넘어갔으면은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네 페이지에서도 반절이 넘어갔네.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으면은 다음 문제를 다 쓰지 못해. 아니 한 문제만 쓰고 나올 거예요. 한 문제만. 네 문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한 문제만 열심히 쓰고 나오겠다는 뜻이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한 문제 쓰는데 1시간 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뭐 얼마 만에 쓰겠다는 거야. 총 누구나 100분밖에 시간을 안 주어지는데 그럼 얘는 10분씩만 쓰고 나오겠다는 거야. 10분에 어떻게 또 3장씩을 쓰냐고. 말이 안 돼. 이거 다시. 이거는 좀 정말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헛짓 하신 거야. 헛짓 하신 거야. 뭐 4장씩이나 넘어가서 결론은 그것도 4개씩이나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도 볼까? 하나, 둘, 셋. 넷이네. 내용 안 볼게요. 아웃이야, 아웃. 4페이지까지 갔으니까는 내용 볼 필요도 없어. 아웃이야. 만약에 이거 다시 검토받고 싶으면 다음 주에 그 3페이지로 다시 작성해서 오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것만 제가 검토를 할 거예요. 시간 안에 검토가 안 되는데 뭐하러 내가 검토를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옹벽을 그렸네. 이거 옹벽이잖아요. 그죠? 측방유동 교대로 그리십시오. 아바트를 그려야지. 이상거 그리고 있어. 하고
뭐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나머지는. 근데 글자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시간 안에 못 쓸 정도로 조그만하네. 예.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본인이 시간 체크 좀 했으면 좋겠었고 시간 체크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본인은 예.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체크. 예. 얘를 외워요. 외워. 몇 분 동안 30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상관이 없어. 완벽하게 외워. 본인이 쓴 것을. 그 다음에 덮고 10분에서 20분 후 아무것도 하지 말고 20분 후에 그 다음부터 써요. 안 보고 쓰기. 안 보고. 그래서 10분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안 들어오면 뭔가 잘못됐어. 그죠? 그리고 원리를 너무 늦게 썼어. 원리는 항상 어디 온다 그랬어요? 1번 바로 밑에 2번에 오는 거예요. 원리는. 예. 그리고 유의사 뭐 이렇게 쓴다. 얘는 이거 꼭 해보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시간 내. 예, 내용은 괜찮은데 이거 측방 유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간 내에 안 돼. 시간 체크하셔야 돼. 예. 이것도 시간 내에 안 돼. 시간 내에 안 되는 것은 써서 검토로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하지 마. 의미 없는 걸 뭐 하러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만약에 이거 검토 받고 싶으면은 다음 주에 새 페이지로 다시 만들어서 검토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예, 들어갔죠 키워드. 근데 키워드가 이거 하나는 들어갔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안 들어갔어요. 뭐가 안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게 교란되는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 예, 스미어 존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스미어 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는 거지. 뭐 나머지 다 맞죠? 그죠? 근데 이제 VE 감소가 아니라 예, 공기 지연. 예, 뭐 썼네. 예, 그냥 뭐 ACC 뭐 증가. 예, VE 감소는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치 공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치 공학이 감소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스미어 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 뭐 이거 그래프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웰 포인트. 요거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필요 없는 말은 빼야지. 웰 포인트를 적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림이 웰 포인트겠지. 근데 굳이 여기다 개념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예, 이 그 숫자를 이 위에다 적으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조잡한 곳에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쓸 데가 없어?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지. 예. 그리고 특징 비교 6m 5m가 아니라 공식적인 거예요. 6m는 5m가 아니고 6m 6m. 그리고 이게 배수량인가요? 딥웰도 배수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그 지하수가 매우 다량으로 유입되는 곳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조금 안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수량이 많은 거 이렇게 써놨잖아. 예, 그래서 배수량은 딥웰도 많다. 그리고 나머지는 좋죠. 예. 웰 포인트가 비효율, 효율적. 예. 웰 포인트는요, 예, 그 어느 집안에서 많이 하냐 그러면 실트질, 모래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그 집안이 있는데 이게 이런 집안이 있는 거예요. 예, 실트질인데 이런 집안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먼저 땅에다가 웰 포인트를 박아. 그리고 나중에 지하수위가 저하가 되면은 이렇게 땅을 파고요. 여기다 관로를 묻어.
그러면 이 9배가 급하게 세워줘도 얘가 안 흘러내려. 이럴 때 이제 웨이포인트를 쓰는 거고요. 이게 사질 지반에다 쓰면은 물을 다 뺀다 하더라도 이 9배가 서 있으면은 이게 모래가 흘러서 내려와. 그래서 할 수가 없죠. 얘도 안 맞는 거지. 얘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너무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잖아. 굳이 일부러 만들지는 말라는 거지. 너무 심하게. 본인이 쓰는 게 맞다고 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최소 59점이야. 그리고 동치안 공법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 잘 했고요. 구착치안. 되게 잘했죠? 완전 잘했네. 좋아요. 양식도 엄청 좋아요. 판단 기준. 이 사질토는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찍찍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좀 아쉽네. 왜냐 그러면은 우선은 이 목적은 앞에 쓰는 거잖아. 플로우 차트는 뒤에 쓰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순서라든지 왁구가 이상하지. 그러면 목적과 그 플로우 차트가 전부 다 앞에 쓰면은 또 뒤에 쓰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답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역 집안의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뭐 개요. 그래서 연약 집안 판단 기준 필요성 목적이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약 집안의 판단 기준인데 얘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절대적과 상대적. 상대적.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하고 상대적을 따로 가는 것은 판단 기준을 하나만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굳이 물어보지 않고 엑스트라로 쓸 거면 그냥 절대적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절대적은 여기 지금 쓰신 게 이제 절대적인 거고요. 상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NH가 4인데 거기에 나무만 심을 거예요. 그러면 걔는 연약 집안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걸 이제 상대적 평가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판단 및 적용 시 주의사항. 뭐 아니면은 판단 후 대책, 선정 가능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뭐 쓴다든지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책이나 주의사항이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죠. 갑자기 지금 플로우 차트가 나온다는 것은 플로우 차트는 앞쪽에 쓰는 건데 뭔가 전체적인 왁구도 안 맞고 그리고 물어본 거가 이렇게만 나왔고 그리고 뭐뭐의가 두 번 들어가면은 문단이 조금 이상해지죠. 그래서 뭐뭐의 뭐뭐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즉방유동 시그마 1이 수직 응력이고요. 시그마 2라는 거는 안 씁니다. 시그마 3랑 시그마 1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 썼네요. 그래서 밑에는 안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채점 위원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잘못 썼네. 네가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데 뭐 밑에가 맞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점수 줄게.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2점을 주나 49점을 주나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채점 이거를 봤는데 이게 맞았어. 그럼 밑에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 그러면 얘는 60점 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면 뭐 하면 되겠죠. 그죠? 시간이 다 되나 봐요. 이 한 줄에 두 줄짜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되나 본데.
그리고 예방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그냥 용어 문제잖아요. 그냥 대책 나누지 마십시오. 용어니까 대책으로만 쓰시고 요거는 요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좋죠. 대책은 요거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한 58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컬 특징 시공시 유의사 시공 순서 첫 번째 장부터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 버티컬 드레인은 공법 유형인데 원리가 있잖아. 원리가 있으면 원리는 어디다 써준다 그랬어? 대제목 2번에다가 원리 메커니즘 이거 써준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뒤에 갔잖아, 그죠? 이게 앞에 와야 되는데. 그리고 개오드를 하나 그려가지고 뭐가 한계 성토건지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첫 장에서 벌써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페이퍼, 팩, 플라스틱, 유의사하고 시공시 이렇게 된다. 웰레이선트 하고 스미어 이펙트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스미어 이펙트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장비가 전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지? 그죠? 이게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안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쓰는 게 맞냐 이거지. 다른 게 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원리가 첫 장에 안 들어간 거, 그리고 스미어 이펙트, 뭐 장비 등등 어떤 시공적인 부분, 샌드 매트나 수평 배수제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샌드 매트나 요즘에 샌드 매트 안 하고 그냥 수평 배수제만 여기다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제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 농업 그 납작한 그 호스 그 있잖아요. 물 나가면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 그런 거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인천 신항에서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동다진 공법, 그죠? 얘도 공법인데 원리가 있으니까 첫 장 원리 써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조금 많이 남았어. 이게 한 여기까지는 오면 좋아요. 두 번째 줄에 4분의 3까지. 그리고 핵심 요소 괜찮습니다. 이런 건 좋고요. 특징 지방공학적 시공적 괜찮고요. 이제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인데 그 교재에 보면은 조금씩 그 뭐가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쉽네. 요것만 딱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재 얘를 때려서 내리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때리는 간격 그림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 살짝 그 작업실 유의사항에 이런 거 되게 잘했죠.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게 문제네. 이게 이 탬핑 작업하는 이 크레인이 얘는 휠이잖아요. 휠 크레인을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쓰고 전부 다 계다만 써요. 계다만. 엄청 커. 현장 가서 보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커요. 제 학원 그 뒷문에 제 차가 항상 있죠. 그렇죠? 내 차가 어느 정도 크기로 갖다 대면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러면은 한 이 정도 될까? 뭐 되게 엄청 커요 크레인이. 그래서 계단만 쓰지 이거를 딱
쓰는 순간 잘못됐네. 그리고 요거 있는 데다가는 절대 탬핑을 하면 안 돼. 아니 그 설계도 안 해. 설계도 안 해. 그래서 이걸 그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리면서 야 얘는 진짜 모르는 애가 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뭔지 여기가 뭔지 뭐 안 썼어. 아쉽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MCX는 그 공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인데 동다진 공법 자체로만 봤을 땐 동다진 공법은 그냥 때리는 거라서 여기다 MCX를 이야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계량 성과 판단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 이거 말고 계량 성과 판단 같은 거. 이게 그러면 추로 때렸으니까 뭐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좋아졌는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매진말에다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때문에 망했어. 이 그림 때문에 뒤에 가서 완전 망했네. 수고하셨습니다.